자, 앞에서 우리가 추진 전략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여행이 있는 일상, 우리가 휴가를 활성화하고 또 관광을 지원하는 그런 여행이 일상이 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추진 전략이 관광으로 크는 지역사회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역 관광 역량 및 기반을 강화해서 관광으로 지역사회를 더욱더 성장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지역 관광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조성해야 된다. 따라서 주민 참여형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사례가 관광 둘의 사업입니다. 동영상을 내가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먼저 춘천에 대한 관광 둘의 사업과 그 다음에 청년이 뜬다 관광 둘의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 해결 방안을, 그 동영상을 보고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단톡에 올려주시면 과제로 대처하겠습니다. 지역 관광개발의 주된 대상은 지역 주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관광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도 주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지역 관광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한계점과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주민들의 경제 수준이 낮고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직화의 기능도 없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또는 지식이나 또는 그 의식이 낮은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관광 개발이 갖는 그 기술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주민 참여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참여 방안을 제시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지역 관광 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더 넓혀야 된다. 따라서 더 체계적이고 더 공식적인 방법의 그런 측면보다는 간헐적이거나 또는 비조직적이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야 된다. 그들의 어떤 지식이나 의식구조 이런 것들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민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길을 찾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의식이 더욱 커지면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또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관광형 마을기업, 제주 해양 레저 체험파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같은 지역 주민사업체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는 300개에서 2020년에 670개, 2022년에는 1125개를 목표로 주민 참여형 사업체를 더욱 늘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창업을 하고 또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 이러한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 둘의 운영 지원 조직을 체계화하고 지자체나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확대하고 또 주민사업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형 DMO 사업입니다. 한국형 DMO 사업입니다. 사업 특정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에 연계된 그 조직을 통해서 관광 마케팅 조직입니다. 관광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그런 그러니까 민간,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산업계, 학계 공동으로 지역 주도형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해외 사례는 일본의 그 관광 마케팅 조직을 일본은 구심점으로 해서 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연계된 여러 부처나 민간 기관 또는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마케팅과 관광지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 관련된 마케팅 조직에 관련된 지원은 2018년부터는 DMO 성공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DMO 사업비 2분의 1을 보조할 예정이고요. 숙박세 도입을 하거나 원천세 인상 등 자주 지원을 확보하고 나라현 비지터즈 뷰로를 구축하는데 여행 상품 개발하거나 관광객 유치, 컨벤션 유치, 개최 지원, 지자체와 지역관광협회, 관광협의회 등 지역관광 조직 협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전라남도
또는 세종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시군구청장이 되겠죠. 지역관광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역별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데요. 3대 문화권, 중부 내륙권, 서부 내륙권 등 권역별 진흥사업 추진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관광 자원 활용도를 더욱 재고 높이고 또 그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평가 및 한류 기능을 강화를 해야지 지역사회가 관광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지역 관광 발전 지수의 표준 모델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전국 단위 관광 발전 동향 분석을 공개하고 지역 관광 사업 추진의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역 관광 발전 지수 종합 지수는 관광 수용력, 관광 소비력, 관광 정책 역량 지수 등 21개의 지수값을 산출해서 지역 관광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준화된 관광 발전 지수를 통해서 관광의 평가나 또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평가센터의 기획 단계, 평가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지역 관광개발 사업 평가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필요합니다. 항상 모든 사업은, 모든 정책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 환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문하는 그런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이런 그 전문가들의 그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은 여러 분야에서 합니다. 인사 조직, 뭐 재무회계, 뭐 마케팅, 영업, 기타 여러 가지 다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관광개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아웃소싱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평가기획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관광으로 크는 지역사회의 세 번째로서는 관광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지화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 불편, 오버 투어리즘, 주민 불편, 너무 관광이 오버되는 그런 불편, 그 다음에 관광 산업 발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정여행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관광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은 품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는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공유 산업이다 또는 뭐 공유 경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카쉐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들도 공유 경제에 해당되는 거죠.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캠핑 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을 한다거나 또는 한옥 체험업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다양한 숙박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야영장이나 전통 한옥 등 숙박과 연계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채로운 숙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광 숙박 정책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건설교통부, 국토부 이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관계부처와 같이 참여를 해서 관광 숙박 정책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법률로 규율되는 이 숙박 산업의 통합적인 어떤 그 정책, 진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관광 숙박 진흥법 같은 것들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박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합법적인 민박업소 정보라든지 그 현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1단계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그 다음에 한옥 체험업, 관광 펜션업을 19년까지 구축을 했고 2단계로 22년까지는 타업종, 농어촌 민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안내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외국인 또는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쉬운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8년에서 19년까지는 시범 사업을 했고 2020년부터는 더욱더 이제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상업시설, 커피숍이나 편의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카페나 편의점, 간이 관광 안내소를 설치를 했고요. 지역 관광 안내 지도나 교통정보, 관광명소 소개 자료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통역 안내 전화 1330이죠. 관광불편 신고센터 응대 언어가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시아, 러시아로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관광 품질 인증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광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서 지역의 숙박이나 쇼핑, 관광 서비스 품질을 체계화하고요. 그 법적 근거는 17년에 하반기에 마련이 됐고요. 인증 대상 확대를 2017년부터 숙박 야영에서 쇼핑 야영에서 야영장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협회나 또는 협단체 같은 민간 주도로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 관광 접점 친절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관광의 그 접근성을 더욱더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통망을, 연계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해서 렌터카, 카시어링, 시티 투어 픽업존을 설치해서 역사와 그 다음에 숙박 관광지, 그 다음에 이동 편의를 더욱더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 지역, 또 지역 간의 관광지 연결, 지역 연계 셔틀버스를 운영 확대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고도치 셔틀, 또는 일본어 가이드가 탑승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관 우수한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쉼터 조성 같은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명소와 연결되어 있는 주요 도로에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는데요. 광주, 목포 고속철도 건설을 지금 조속 추진을 했고요. 서해안 중앙선 등 일반 간선 철도망을 고속화해서 시설을 개량하고 신형열차를 도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야 합니다. 짐에서부터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짐 보관 운송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요. 외국어 대중교통 예매 시스템을 통합해서 열차 승차권, 렌트카, 숙박, 주요 관광 입장권 이런 것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형 코리아 투어 카드를 출시를 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 관광 관련해서 그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2018년 강원지역 에디션이 출시가 됐고요. 2019년 남해안 지역 에디션 개발이 이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의 노후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의 시설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합실이나 플랫폼도 매표소나 화장실 같은 그런 시설들을 노후화된 시설들을 편리하게 최신형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항공, 철도, 연계 발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항공과 철도, 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또 내외국인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거점 또는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공항이나 기차역, 터미널 같은 주요 교통 거점을 관광 명소로 육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보 관광지 중심의 관광 상품을 또 개발해서 도보 관광에 대한 스토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추억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더욱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 가능한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대중교통 이용 관광 지도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우수 관광지를 선정하고 또 홍보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때 이런 그 지역사회가 더욱더 커가고 성장하는 그런 관광 지역사회 관광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